국민 라디오. 네, 안녕하십니까. 으라차차 안진걸입니다. 예, 방송은 정말 못하지만 전국의 을들과 함께하겠다는 일념으로 무조건 버티고 있습니다. 예. 생방송 못할 때도 있었죠. 오늘은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그것도 손해배상,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에 대해서 맞서고 있는 모임, 손잡고 모임 선생님들하고 오늘 재밌게 뜻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멀리 가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생방송으로 뜻깊게 잘 해보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참여연대 2015년 캠페인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저기 절탑 위에 오르는 사람이 보이는가. 안녕하세요. 노래 만드는 윤영배입니다. 제가 요즘 한숨이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근원적으로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점점 감당하기 힘들 만큼 들어서 그래요. 그렇더라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마음이 가는 시민단체를 찾아서 고민을 같이 나누고 같이 뭔가 마음을 보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이 통하는 어떤 잡지를 오랫동안 구독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로운 언론을 위해서 언론협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하고. 지금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2015년 함께 행동하고 싶은 단체에 후원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환하게 넓게 정의롭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생방송 못할 때도 있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앞부분에 밝히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못 밝힌 거 있죠. 근데 금방 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댓글을 안 읽고 이렇게 호흡이 벌써 다르죠. 예, 근데 저는 정말 생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실력은 엄청 부족하지만 생방송으로 우리 국민TV 조합원들과 청취자들의 댓글을 읽고 불러주는 그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자, 오늘은 노동자 손배 가압류 모임에 대응하고 그 개선을 추구하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 손잡고 모임에 또 가장 씩씩한 활동가인 윤지선 활동가님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로 5차 교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문제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재미를 떠나서 아주 뜻깊지만 그래도 재밌게도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요. 자, 계속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궁금한 거 여쭤보셨고, 자, 윤지선 활동가님 인사 길게 하셔 좋습니다. 우리 국민TV 조합원님들은 대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이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는데요. 예. 네, 손잡고 활동가 윤지선입니다. 가장 씩씩한 활동가라고 하셨는데 예. 활동가가 저 하나여서요. 씩씩할 수밖에 없는 활동가입니다. 예. 근데 전혀 떨리는 기색은 없는데요. 워낙 자신 있으시잖아요. 덜덜덜. 덜덜덜? 네. 아니 일단은 외모나 마음씨 모든 게 다 자신 있으시잖아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쵸.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굉장히 불쾌하고 잘못된 일이죠. 불쾌하진 않아요. 네. 그렇죠. 예쁘단 말이 나쁘진 않으니까, 그렇죠. 뭐, 특별한 희롱의 의미가 없다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정도 하고. 자, 방금 전에 지금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5차 교섭이 진행 중인데 4차 교섭까지는 별일이 전혀 성과가 없었다 그러고. 네. 5차 교섭을 앞두고 1인 시위를 하고 오신 거죠, 광화문에서. 그렇죠. 어떤 취지셨어요? 교섭하시는 분도 아니면서 왜 1인 시위를?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슈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정리해고라는 커다란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우리 단체에서 하고 있는 손배가압류 문제도 그렇죠. 쌍용차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그걸로 사실 시작됐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우리 네. 손잡고 모임이. 그렇죠. 예. 그래서 쌍용차 문제는 늘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저는 협의를 처음 시작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심, 이제 뭔가 좀, 진행이 되나 보다. 7년 만에, 교섭 새로 시작하면 좀 괜찮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4대 의제 자체도 굉장히 명확했잖아요. 제가, 네. 특히 이제 손배가압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쌍용차가, 저희 손잡고가 진행을 같이 했던 노란봉투 캠페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노란봉투 캠페인 다 알죠.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네. 노란봉투 다 아시죠, 여러분? 이효리 선생님도 하시고 같이 했던 거. 예. 네, 이효리 선생님. 이효리 선생님. 우리에게는 네. 그분은 스승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대의 스승 이효리님. 저에게는 효리 언니. 효리 언니? 네.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핑클 팬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손잡고 모임하고 방송할 때 우리 손잡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의 춤을 춰가지고 보이지 않는 라디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전마마 문희정 아나운서 보고 있으니까 손 한번 잡고 방송을 하죠. 손을 안 잡아주시네요. 예. 역시 흑심에는 그렇게 철심으로 맞서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방송 해로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예. 저희 쌍용차가 이슈가 됐던 47억 판결에 대해서 배춘환 주부라고 시사인 독자분이 이거를 우리가 10만 명이 47,000원씩 모으면 갚을 수 있지 않겠냐는 마음으로 노란봉투 캠페인을 시작을 해주셨고 그분의 등 두들김에 이효리 씨도 반응을 하고 또 저 멀리 외국의 노엄 촘스키 유명한 석학께서도 반응을 하시고 해서 우리가 총 14억 7천만 원을 4만 7천 명의 시민의 참여로 모았단 말이죠. 저 촘스키 형님 너무 좋아해요. 형님이십니까? 예, 형님이죠, 형님. 아세요? 저는 만나보셨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형님을 모시고 있어요. 만나보셨어요?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이 무슨 책 썼는지도 몰라요. 그냥 언어학의 대가, 사회학의 대가, 미국 진보적인 사회운동가라는 거 많은데요. 그래도 너무 고맙잖아요. 네. 그래서 형님을 모시기로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국민TV, 우리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노란봉투 캠페인 다 동참했어요. 네. 저는 47,000원 직접 냈어요. 아름다운 재단에다가. 47,500원인가요, 정확히? 47,000원입니다. 47,000원이죠? 네. 늘 헷갈려요. 왜냐면 내는 돈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비슷한 캠페인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4억 7천이 모였다는 거에 아주 단초가 됐던 게 쌍차의 손배가압류이기도 하고, 실제 근데 우리가 47억이 너무 유명해서 쌍차의 손배가 47억만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화재보험사가 사측도 아닌 화재보험사가 무려 110억의 손배 청구를 지금 내서 1심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다 합치면 쌍차 또 157억의 손배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배 문제에 있어서 쌍차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또 손잡고 활동가로서 1인 시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지금 굴뚝에 농성하고 있는 거 오늘이 83일째인데 이창근 실장님, 김정우 사무장님, 금속노조 거기 또 무슨 손배 또 걸었잖아요. 굴뚝이 있는데 하루에 가처분이죠. 100만 원씩 내라고.
예. 지금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지금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법률적으로. 네네네. 그럼 몇백억 지금 손해배상을 당하는 거네, 일종의. 네. 그 가처분도 손배니까, 결국은. 네. 저희가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굴뚝 1세라고 해요. 거기 1세. 굴뚝에서 뭔 회사가 사용하는 일 없잖아요. 연기 뺄 건 다 빼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안 하는 거 없잖아요. 오히려 연기에서 그 독성물질 나오면 이분들이 방독면 쓰고 버티던데 오히려 도와줘 방독면 값이라든지 거기서 고생하는 값을 회사에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사회가 얼마나 잘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제가 뭐 사례 한 가지를 더 들자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굴뚝 위에 올라가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멈춘 굴뚝 위에 올라가 계신 분이 스타케미컬이라고 스타케미칼도 300일 가까이 되고 있죠. 딱 그 쌍용차랑 200일 차인데요. 200일 더 먼저 올라가셨죠. 그래서 지금 283일째 굴뚝에 있는데 그 멈춘 공장 굴뚝에 올라가도 가처분 신청을 하는 판국이 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인 굴뚝인데도 돈을 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이걸 따지면 답답해서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되게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셨습니다. 댓글 좋고요. 오늘 혹시님께서 윤지선 활동가님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청취하시다가 기회가 되시면 우리 국민TV 팟빵 방송 그 게시판 은하차 게시판 오시면 윤지선 활동가 얼굴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하게 맑고 밝게 내공 있게 생기셨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규님께서 웃음소리 뭐죠? 중저는 또 뭔지. 예, 죄송합니다. 저 방송 도중에 우리 방송 우리 문희정 PD님의 별명이 중전마마인데 제가 그런 별명을 썼네요. 그리고 이제 웃음은 제가 조금 자유로운 형식이다 보니까 심각한 주제지만 가끔 웃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윤지선 활동가하고 저희가 광화문에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5차 교섭을 응원하는 1인 시위를 그 교섭이 회사에서 굉장히 지금 불성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교섭이 지금 노동자들하고 회사만의 문제가 온 국민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저희들이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손잡고 트윗, 또 윤지선 활동가님 트윗, 참여연대 트윗 등으로 1인 시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 트윗도 여러분들께서 트위터 그다음에 페이스북에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퍼뜨려 주시면 좋겠고 여기 댓글에도 혹시 기회 되시면 저희 오늘 1인 시 방금 전에 윤지선 활동가하고 제가 하고 왔던 거 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다음에 지금 여기 점점점님께서 손잡고 함께한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손잡고 홈페이지에 가면 서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서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 다음 아고라에 은수미 의원이 개설한 것도 내용은 같은 거죠? 네, 내용은 같은데요. 조금 양식이 달라요. 아고라 청원 같은 경우에는 좀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창구를 하나 더 열어놓은 거고요. 이제 손잡고 쪽으로 입법 청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모아서 국회에 전달을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손잡고 쪽으로 하는 게 제 우선인데 혹시 그래도 경우가 되면 뭐 다음 아고라의 은수미의 노란 봉투법 청원도 좋으니까. 아이고 벌써 사진이 또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점점점님께서. 근데 사진이 너무 크네요. 예. 여기 고맙습니다. 예. 이거 윤지선 활동가님이 찍어주신 건데, 그러니까 교섭이 지금 회사가 조금 불성실하게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굴뚝분들에게 힘도 드릴 겸해서 1인 시 하다 왔습니다. 여기 올 때, 3시 55분에 도착해서 또 엄청 뛰어온 거 있죠. 아무튼 정말 생방송을 사소하게 해서, 정말 핏똥 흘린다는 말이 있던데, 저는 그렇게 야한 말은 못 하겠고요. 등에 땀은 좀 났습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 핏똥 싸게 힘들게 다닌다, 뭐. 네. 너무 근데 좀, 어감이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냥,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이런 좋은 표현이 있는데, 제가 늘 표현이 좀 거칩니다.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시 계속 이렇게 입법청원 해주시고요.
좀 이따 방송이 끝나고 윤지선 활동가님이 가보면 손잡고 홈페이지에 서명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예. 확인하고 지금 예. 여기 1인 시하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왔을 때가 예. 13,000명이었습니다. 아, 예, 아마 얼마나 늘어나는지. 최소 14,000명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생방송 못 들으시면 팟캐스트를 듣고 또 해주시거든요. 손잡고 홈페이지 검색되죠? 포탈에 치면 무조건. 예. 예, 그 다음에 영어로도 그냥 손잡고네요. SONJEBGO. JABGO. 그러니까 SONJABGO. 손잡고. 네. 근데 이게 잡이라는 게 노동이잖아요. 이게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 같네요. 영어까지 고려하진 않았고요. 네. 손배 가압류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손해배상 가압류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잡자. 그런데 그걸 잡기 손잡고 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중의적인데 이 영어로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SONJABGO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감 노동자들 그다음에 손자 아들 딸에서 손자 손녀까지 우리 노동자들 이 땅에 많은 민중들의 자식들 청년들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일자리도 없는데 잡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다음에 손잡 일을 했는데 처우가 너무 부당해서 파업 좀 했더니 부당하게 손해가압류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손잡고 가자.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부당한 처우가 없는 세상에서 가자. 이런 것으로 저는 혼자 해석을 했습니다. 예, 박수와 예, 너무 해석이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손잡고는 그러면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손잡고 1주년 됐다 기사 났던데 네. 1주년이 된 건가요? 네, 출범한 지 딱 1주년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효리 선생님하고는 접촉이 있으신가요? 단 한 번도 만나뵙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손잡고에 동참했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그분을 한번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효리 선생님이나 이승환 선생님 이런 분들. 모금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것만 해도 네. 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이 된 걸로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예. 정말 감사드리고 예. 예, 그 활동에 대해서는 예. 조만간 정말 필요할 때 예. 네, 직접 다시 또 도와주실. 네, 혹시 이걸 네. 듣고 계신다면 예. 네, 국민TV 듣고 계신다면 네, 예. 저희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할 일은 무궁무진하고요. 저 이효리 예. 선생님, 이승환 선생님 꼭 우리 국민TV 조합원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이렇게 대한언론을 응원해 주시고 시사인을 보시는 거 봤을 때 우리 국민TV도 듣고 계시지 않을까 가끔은. 예, 저 안진걸입니다. 이효리 선생님. 여기 사진 보셨겠지만 아주 못생겼어요. 예,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흑심 없어요. 아주 못생겼고 그 남편분은 참 인상 좋대요. 이상순 선생님. 그분이랑 소주 한잔 하기만 해주십시오. 예, 저는 이효리 선생님보다 남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예. 우리 까칠한 이주부님께서 청원링크 올려주셨습니다. 노동자 손해배상 가압류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인 거죠? 근로기준법 개정 아닌가요? 노조법 개정. 노동조합법하고 노동관계 조정법. 그렇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죠. 예, 그걸 예. 줄여서 노조법이라고 합니다. 노조법이라고 하죠. 네. 노조법. 그다음 그 개정안. 네. 자, 그다음에 또 점점점님께서도 손잡고 홈페이지 올려주셨는데 많이들 설명해 주시고요. 생방송이 아니라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도 손잡고 홈페이지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자 법률. 자, 그 법률 취지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 윤진선 활동가님께서. 일단은 그 법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참여해주신 예. 전문가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교수님들, 노동전문 변호사님들, 예. 노조 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결합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네네, 노무사분들. 예, 좋네요. 네, 예. 결합을 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일단은 그 4월 저희가 작년에 출범하고 네. 나서 바로 법제도 개선을 목표에 두고 손잡고 예. 법제도 개선 위원회를 예. 4월에 이제 저희가 꾸렸어요. 구성을 예, 했는데 예, 예. 지난 16, 17, 18 때 그 노조법 개정이 이번이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예. 노조법 개정을 위한 여태까지 많은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 법안들을 쭉 다 검토를 하고 우리가 근데 단 한 번도 제대로 통과가 됐던 적이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계속 계류가 되니까 예. 좀 더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3권을 침해 예. 방해하지 않도록 노조법이 노동 3권을 방해하지 않도록 예. 우리가 다듬어 보자.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예. 뭐 내용 보시면 어떤 분들은 되게 기존의 노조법보다 예.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하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예. 또 한편으로는 예. 아 그래도 좀 아쉽다 하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손배 가압류를 무조건 금지하자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정리해고도 예. 그렇고 비정규직도 네네. 무조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회가 돌아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들이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경우들이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입법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일부 고려를 해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희 기존 노조법이랑 예. 확연히 다른 점이 딱 3가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해 자신 있게 주세요. 이야기하는 예, 것 중에 말씀 한번 하나인데 해주세요. 예. 하나는 그 왜 쌍용 자동차처럼 예. 정리해고를 사유로 해서 파업을 하는 경우를 예. 우리가 이제 불법으로 간주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합법으로 우리가 보호를 하겠다라는 규정 명확히 넣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왜 손배가압류를 이제 걸 때 신원 보증인,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의 동료에게까지 손배가압류를 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원천적으로 막는다. 이것이 2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을 때 수백억, 수십억 그리고 2014년에 민주노총의 집계에 의하면 1,700억의 손배 청구 소송이 노동자들에게 이제 걸렸거든요. 개인과 조합원에게. 근데 이게 금액이 우리가 계속 어디는 156억, 어디는 157억,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감이 없잖아요. 만져보지 못한 돈에 대한.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그럼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오지? 하는 고민이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사실 갖다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적 기준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 그러니까 손배가압류 기준. 네, 청구 금액을 책정하는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이 법적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 기준을 마련을 하겠다. 근데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영국법처럼 일정 부분 뭐 조합원의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갚을 수 있는 금액인가를 고려를 해보고 나서 법적 기준 하에 손배 청구 금액도 상한선을 두고 아예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침 우리 댓글에도 영령님께서 노란봉투 함께하는 손잡기 기본청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까지 파괴하는 그러니까 노동자 개인이나 가정한테는 못하게 최소한 노동자 개인하고 가정 그렇죠. 이거 노동조합으로 한 거니까 이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손배가압류가 그동안 엿장수 마음대로 회사가 막 이업 수단으로도 활용을 하잖아요. 막 거액을 해가지고 그래서 법원 판단 기준을 만들고 특히 정리해고에 대한 파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법화하다 보니까 손배가압류가 됐는데 정리해고도 쟁의행위에 포함시켜서 노동자 권리 보장. 굉장한 진전인데 이것만 통과돼도 엄청난 진전인데 이것도 통과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민청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 작년에 한겨레와 같이 한겨레 토요판 윤형준 기자와 함께 윤형준 기자 손잡고라는 기획을 저희가 해서 한 적이 계속 있어요. 나왔잖아요. 사업장들 연재도 나왔잖아요. 어디가 손배당했나. 사업장 연재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12번째 기획을 했을 때 나왔던 기사가 손배 사업 국회 안에서 손배 관련된 문제를 논의해야 할 환노위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한 명을 제외한 그 대부분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이제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오케이. 환노위 다 찬성으로. 다 찬성, 과반 이상이 찬성. 손배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예.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의 어떤 이 손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국민의 의사만 우리가 잘 모아서 전달을 하면 환노위 통과되는 것쯤은 문제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다반한 의원은 누구예요? 새누리당 의원인가요 또? 그렇겠지만 저희가 익명 처리를 했기 예. 때문에요. 예. 예. 여당이라는 것만 여당 네, 의원이 공개를 한 명 했습니다. 답을 안 했다. 네. 그리고 근데 다반 의원 등은 어땠어요? 의견은?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반대, 윤영준기, 나중에 한번 한겨레 토요파, 한겨레에 들어가서 기사 검색을 네, 한번 네. 해서 찬찬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봤는데 맨날 같은데요. 잊어먹어요. 네, 저는 보시면 한겨레 좋은데요. 독자거든요, 한겨레. 예. 그 과반 이상이라 하는 거는 그 환노위 자체가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네. 있기 때문에 여당의 대다수도 이 손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공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누리당이 정말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현실적 입법기관이니까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 저는 한겨레 신문 봤어요. 근데 잊어먹는 거예요. 또 누가 반대했나 이런 숫자 같은 게 숫자가 약해요. 네. 제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중간에? 저는 집에서 신문을 2개를 보거든요.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을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혼자서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이제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쭉 먼저 보거든요.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은 한겨레인 경향이 있다. 이렇게 혼자서 해석해요. 너무 웃기죠? 네, 그냥 웃어 넘어가죠. 예. 네. 자, 일단은 그래서 입법 청원하는 그러면 지금 예. 법안은 발의는 됐죠? 법안 발의 내일 합니다. 법안 발의 내일 은수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예. 의원들이 몇 명이나 도장을 찍어줬나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분명한 거는 을지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사실 그 은수미 의원이 을지로위원회. 네. 야, 저의 친구. 네. 예, 우리의 법. 네. 예, 의원 우리 우리 비정규 노동자들과 정예원 노동자들을 위해서 제일 열심히 뛰죠. 고맙죠. 네, 네. 중소상공인 문제도 그렇고. 예. 42명의 의원들이 동참 의사를 예, 밝혔다고 최소 합니다. 42명 좋습니다. 예. 방금 여기도 을지로위원회 나오니까 여기 우리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방금 또 그 쌍용자동차 5차 교섭 네. 회사 측의 전향적인 결단 촉구 1인 시전에는 SK 브로드밴드, LG 플러스 간접고용 네네. 노동자들의 전광판 농성 오늘로 네네. 28일째 네. 서울중앙우체국 거기 갔다 오셨죠. 예. 지금 손잡고 홈페이지에서 이 사진을 올리셨는데요. 보고. 왜 그런 것 같네요. 손잡고 트위터에서 예. 트위터 하셨네요. 네. 예, 사진 잘 나왔네요. 윤희선 활동가님 찍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구도가 사진에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 스타케미칼의 300일 가까이 네. 저기 쌍용자동차 평택에 굴뚝농성 하시는 두 분 지금 90일 가까이, 네. 83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중앙우체국 SK 브로드밴드 LG U+, 28일째. 네. 다 대기업들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스타케미칼도 유명한 회사잖아요. 나름. 스타케미칼 자체는 지금 거기가 고용승계 문제로 예. 지금 계속 투쟁 중인데 분할 매각 신청이 들어갔고 그 원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예. 스타플렉스라고. 스타플렉스. 네, 그래서 지금 그 구미 스타케미칼 지금 멈춘 공장에서는 예. 차강호 씨가 굴뚝에 올라가서 예. 283일째 지금 굴뚝 농성을 진행하고 계시고 예, 차광호 선생님. 예. 네네네. 그 11명의 조합원들이 아주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십니다. 네. 그래서 언제는 강원도 가서 그 정교조들 상대로 뭔가 예. 이렇게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가 또 언제는 그 전주에 가서 우체 투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용 네. 승계가 안 된 거죠. 스타케미칼. 그래서 지금 11분이 네. 농성하고 한 분은 굴뚝에 올라가 계셔. 차광호 선생님께서는. 예. 그리고 매주 화요일 예. 그 원 회사인 예. 스타플렉스. 스타플렉스. 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 본사가 목동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목동 앞에서 예. 매주 화요일 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후 7시에. 예. 네. 오케이. 목동에서 매주 화요일 네. 몇 시? 7시. 예. 좋습니다. 그건 이제 스타케미칼 사례고, 그 다음 쌍용자동차는 뭐 누가 아는 다 쌍용그룹 대기업이고, 물론 이제 지금 거기는 팔렸지만은 마인드라 그룹에. 네. 그 다음에 SK 브로드밴드 LG U+는 뭐 우리나라 5대 기업에 들어가잖아요. 굴지의 대기업. 그렇죠. 굴지의 대기업 할 때 굴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항상 언어의 근원을 추정합니다. 굴지. 뭡니까? 알고 씁시다. 손가락을 꼽을 만큼이란 뜻이에요. 손가락지예요, 손가락지. 그러니까, 10손가락, 굴지라는 것은 10손가락 안에, 그러니까,
11등, 12등 때 앞으로 굴지의 인물, 굴지의 기업가, 굴지의 기업 쓰면 안 돼요. 왜냐면 10손가락으로 못 꼽잖아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굴지라는 것은 10개 이내로 들어갈 때, 뭐 10등 이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굴지 아나운서, 문희정 아나운서는 우리나라 10위 뭐 그런 개념이 없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잠깐 우리 댓글들 좀 소개 좀 하고요. 오랜만에 동규 현규 아빠님께서 웃겨주고요. 흐흐. 이것은 아마도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과 안진걸은 한겨레는 경향이 있다. 뭐 요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 크크님께서 아니 이거 언제 이게 제 사진인데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죠? 멋있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 이분들이 유명한 분들인 것 같은데 노동운동 하신 분들 아닌가? 같이 이효리 씨하고 이상순 씨잖아요, 남편분. 합성한 거예요? 나는 어쩐지 어디서 많이 본 분들인 분 같아가지고 우리 동네 NGO 분들인 줄 알았어요. 이효리 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이효리님 잠시 오프너에 보내주시길. 예,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사진은 약간 맹하게 나오셔갖고 훨씬 예쁘시잖아요. 소리엘님께서 몇백억이 껌값으로 생각하나요? 맞습니다. 이 자본가들 정권이 정말 노동자들 몇백억 몇천억 사람 죽습니다. 몇억 때문에 죽고 몇천만 원 때문에 죽는데 손배 감유하지 맙시다. 예, 이렇게 또 많이 남겨주셨고. 네, 뭐 여담이지만 예. 그 댓글에 저도 예. 일정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예, 있는데요. 말씀해주세요. 네, 그 현대차 BGA 같은 경우에 네. 총 그 2012년, 13년 파업건으로 총 금액 합쳐서 213억 정도의 지금 손배 청구 소송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예. 그 회장님께는 껌값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조 들여서 땅도 사시고, 또 얼마 전에 현대글로비스 주식 1% 팔았는데, 경영권에 아무 문제 없는 주식 1% 팔았는데, 그거 현금화하니까 1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가 1조요? 네. 그런 거 보면. 속 터져. 네. 정부부 회장 그 아들도 뭐 주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걸로 나오던데요? 네, 그런 걸 보면, 노동자들에게 물리는 213억에 대해서는 왜 저러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가 노동현장 간담회 도중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 과연 현대차 비정규직 그 지혜 조합원들을 전부 정규직화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냐. 근데 그게 뭐 몇천억 된다고는 합니다. 몇천억 된다고는 하는데 비정규 노동자 10,000명 가까운 곳으로 다죠. 네. 몇천억 된다고 하는데 분명한 건 10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오케이. 그러니까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그건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비정규직을 또 정규직 해라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 의해서 불법 파견이니까 정규직 직원이다라고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또 짝대기님께서 손해배상 감리에 대한 국회 한노위 설문조사도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공지선 할 때가 보셨죠? 앞으로 국민TV 조합원도 가입하고 적극해야 되겠죠. 바로바로 생방송 피드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까지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청취자들이세요. 공감하는 청취자, 공명하는 청취자, 행동하는 청취자들이시고요. 우리 볼까요? 누가 대답 안 했는지? 여기 대답 나왔는데 진짜 익명으로 했네요. 그렇죠? 예, 무응답이 꽤 있네. 그래도 과반수 찬성이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누리당이 과반입니다. 지금 수가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도 상당수가 찬성해줬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참해주고 계신 자, 노동자 손배 가압류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률 서명 꼭 해주시고 내일 발의된다고 합니다. 은수미 의원께서. 은수미 의원 고맙고. 은수미 의원 국민TV도 한번 나오셨어요. 예. 저기 댓글에 보면 우리 오늘 나오신 윤지선 활동가님 사진도 올라가 있습니다. 탱곰님 댓글은 꼭 소개시켜드려야 돼요. 설 연휴 동안에 동네 산책하다 숭실대 앞에서 찍었다고 사진 올려주셨는데 숭실대 청소노동자 방송을 했거든요, 우리가. 18년 특혜 누리면서 불법 후보 학교 망신 미완개발 즉각 교체라는 현수막이네요. 숭실대 우리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공동대책 꾸렸는데 맞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 이게 정말 악덕 업체이거든요. 18년 동안 숭실대가 특혜를 준 게 분명하고 그럼 당연히 사회적 책임이 큰 대학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숭실대 다시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악덕 업체. 노동자들이 미완개발에 미음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데 너무하는 것 같아요. 고등교육기관이. 근데 우리 뭐 대학이 지금 망한 지 오래된 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못 넘어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날 그 설에 그 조합
부내장분 그 삭발하는 거 보면서 네 이제 보셨어요? 손주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청소노동 우리 청소 이모님 두 분이 직접 삭발하셨어요. 서울 일반노조 위원장 한 번 와가지고. 네 그렇게 보면은 정말 저분들이 특별하고 특수한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제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저희 뭐 할머니 또래, 어머니 또래 그런 분들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단순히 우리가 노동 문제, 뭐 싸워야 될 문제 이게 아니라 정말 인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뭐 그다음에 제 또래들 하다 보면 다 약간의 조금만 자기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의 부모님 중에 청소 노동하거나 경비 노동하시는 분들 수두룩해요. 세고 셌어요. 몇십만씩 되거든요. 실제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노후 복지가 안 돼 있고 애들 아직도 키워야 되고 청년시업 심각하니까 60대 70대까지 돈을 벌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몹쓸지도 않은 거 정말 숨 쉴 때 한 번 더 쳐들어가야 되는데 맞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손잡고 가서 1주년 됐는데 손잡고가 모금해가지고 지금 벌써 기부도 했죠. 그 취지대로. 그거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네. 그 노란봉투 캠페인 모금 캠페인이 5월에 끝났고요. 그 캠페인 이제 아름다운 재단과 시사인 잘 협력을 해주셔서 우리가 14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모았죠. 14억이나요? 예. 근데 저는 모금 역사상 가장 거액의 모금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노동을 이제 주제로 한 것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 국민TV 조합원들의 힘, 또 이효리 선생님의 힘, 이효리 이상순 선생님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작도 배춘환 주부의 아주 기발한 그런 시민의 제안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주부님 진짜 한번 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희 만난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희 그래요? 손잡고 회원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회원이잖아요. 회원가입했는데 저번에 만났을 때. 그렇습니다. 윤지선 활동가님 국민팀 조합원이신가요? 저 오늘부로 조합원 참여연대 회원이신가요? 우리 품앗이에요. 제가 손잡고 10,000원, 윤지선 활동가님 참여연대 5,000원. 회원. 그다음 국민TV 조합원은 같이 하는 거 어때요? 민원연에 10,000원 내고 있어요. 민족문제공소도 10,000원 내고 있어요. 민원연 10,000원 내고 계시죠? 그럼요. 윤지선 활동가님은 참고로 여러분 그 전에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운동을 개척해 오신 언론민주운동 개척해 오신 민원연 간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민원연 10,000원 냈는데 왜 참여연대 5,000원 안 내고 국민TV 조합원 아직도 가입 안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매년 제 생일 때마다 선물로 단체를 하나씩 늘리고 있는데요. 네, 제가 활동가 월급 쪼개서 호봉이 언젠가 오르면 매년 하나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국민TV 조합원은 손잡고 기금으로 일반하면 되잖아요. 대한언론은. 손잡고 기금은 전적으로 소매가 압류 피해 노동자들에게 가는 거고요. 제가 손잡고 회원분들께 오늘 국민TV 제가 지금 말을 잘 못해서 좀 부끄럽지만 오늘 출연했다는 사실과 국민TV 내용 팟캐스트 올라오면은 그것까지 긁어 모아서 제가 회원분들과 우리 500명 제한 시민분들께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얘기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뭘 하셨는지 그렇게 시민들이 시민의 손에 의해서 시민의 아이디어로 모금이 시작이 됐고 그 돈을 저 혼자 쪼갰을까요? 아닙니다. 다 쪼개는 것도 시민의 손으로 했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드렸다는 걸 쪼갰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저 쪼갰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가 그 모금액 중에 모집 비용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비용이 이제 손잡고로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손잡고는 전적으로 이제 모금 캠페인이 끝난 이후에 노란봉투 캠페인의 어떤 사업을 주관을 하게 됐는데요. 가장 크게 했던 게 이제 그 사업비의 90%가 생계의료 지원 사업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억 7천만 원을 총 329가구에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선배 가압류로 고생하는 우리 노동자 가족 329가구. 와, 거의 그분들에게는 뭐 천사 같은 일을 하신 거죠. 저 고맙다는 문자를 국민에게 천사, 우리 국민 모두가 노동자들이 천사가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고맙다는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한편으로는 좀
제가 찔리는 게 제 예. 돈도 아니고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 47,000명의 시민분들이 받아야 되는 감사 인사를 저 혼자 다 받는 것 같아서 좀 찔리는 양심의 가책이 좀 느껴지는. 그 기부하신 분들이나 회원들한테 그걸 계속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예. 제가 받았던 감동적인 문자 중에 한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해주세요. 손배 가압류 150억 원대 손배 가압류를 당한 조합원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근데 내용이 살면서 이 손배를 맞고 난 이후에 의지도 별로 안 느껴지고 이게 정말 이 세상이 나에게 왜 그러냐. 세상은 신도 없고 정말 따뜻함이라고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사셨는데 이 기금을 받고 나서 세상에 온기라는 게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믿어보게 됐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거는 손배 본인에게 처해진 이 손배 문제가 끝나면 언젠가 나도 다른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일에 적극 나서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이 가져오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한홍구 저희 운영위원님이 손잡고 운영위원님이 강연에 가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노동이 힘이 약해지는 데는 시민과 노동이 분리가 되었을 때 노동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한겨레 신문 기고에도 그랬을 텐데 노동자가 시민이 연대해야 되는데 본디 하나이니까 연대한다는 말도 우습다. 우습지만 그러니까 그 취지가 딱 읽혀졌어요. 노동자 시민이 하나로 연대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 노란봉투 캠페인 그리고 저희 이 손잡고 시민 모임이 어떻게 보면은 시민이 먼저 촉발시킨 시민이 먼저 노동에 하나 되자고 손을 내민 그런 좀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실제로 활동을 해보고 나니까 그 좀 많이 꽁꽁 얼어 있을 것처럼 보였던 노동자들의 마음도 이렇게 조금씩 풀어지고 열리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 비단 우리가 생계의료 지원금을 혹시 지원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또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가 문화 캠페인을 지금 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문화? 네, 문화 캠페인. 왜냐하면 돈을 단순히 모으고 이거를 우리가 으쌰으쌰 하는 데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을 또 만나가는 거가 이제 저희 어떤 운동의 하나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작년에 연극인들이 사실 노동 문제를 잘 모른다고 하시면서도 손을 내미셨어요, 저희한테. 연극 노란봉투? 네, 연극 노란봉투. 노란봉투 저도 봤어요. 저 출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카메오로 출연하셨습니다. 카메오 출연했어요. 진짜 떨렸어요.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극이란 거 해보고 카메오로 출연했어요. 진짜 떨리다. 제가 그 영상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근데 그 이제 이렇게 시민사회에서도 유일하게 참여하셨어요. 시민사회에서는 카메오로.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총 21회 공연을 했는데요. 16분은 노동자, 특히 손배가압류를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참여를 해주신 거예요. 카메오로? 네. 노동자들이 직접?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 쪽에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신 연극인들이 그러면은 노동극을 하셨던 분들이냐? 아니거든요. 저도 그거에 굉장히 놀랐는데, 보니까 손배가압류 문제 되게 심각하고 이거를 좀 연극으로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겠다 하면서 이양구 작가가 처음 저희를 직접 제안을 하러 손잡고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동법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실제 연기를 하시는 배우부터 스태프까지 저희에게 이 노동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고 싶다고 직접 나서서 제안을 하면서 세 차례 우리가 노동 강연도 하종강 선생님, 조국 교수님, 그리고 한홍구 교수님 해서 노동 강의도 직접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거,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거는 연극 노란봉투의 메인 테마가
자본은 돈이면 뭉친다. 예. 그러면 노동자는 과연 무엇으로 뭉칠 수 있을까라는 메인 테마가 있어요. 실제 연극 안에서 그 극중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연극은 답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질문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근데 작가가 글을 쓰다가 이게 막혀서 광화문 광장에 한번 쭉 나가봤대요. 세월호 농성장에도 가보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CNM에도 이제 가보고. 근데 그때 CNM 농성자 중에 강성덕 씨를 우연히 저기 전광판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시면 50일 만에. 네. 강성덕 씨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아, 전광판에 올라가기 전에? 직전에. 아, 그러셨구나. 네, 강성덕 씨를 만나서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하고 소주 한 잔을 같이 하다가 그 질문 메인 테마가 강성덕 씨가 한숨처럼 내신 그런 질문이었대요. 작가에게. 작가 거기에 영감을 받고 이걸 모토로 해서 우리가 연극을 완성을 해보자. 그러니까 강성덕 선생님이 자본가는 돈으로 뭉치는데 우리는 뭘로 뭉치느냐. 네. 야.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동지회와 시민들의 연대로 우리가 그 CNM 투쟁이 비교적 승리한 사례로 평가받잖아요. 예. 사람 휴머니즘과 연대로 뭉치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 질문이 저희가 그 질문을 그 이항구 작가가 들고 왔을 때 조국 교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농성장에 갔는데 노동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들은 돈으로 뭉치는데 우리는 뭘로 뭉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조국 교수님이 살짝 당황을 하시다가 밥이 아닐까요?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극중 연극에 밥. 그대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네. 자본은 돈으로 뭉치는데 노동자는 뭘로 뭉칠 수 있지? 그러다 보면 좀 더 전제로 가면은 우리는 뭉쳐야 하는가? 근본적인 물음. 그래서 밥. 그렇죠. 우리는 밥.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 가족들과 먹고 살 수 있는 밥으로 뭉치는 거죠. 그걸 보장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진걸님은? 아니, 그러니까 그 차원 쪽으로는 무슨, 사회 정의, 노동 해방,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밥으로 뭉치는 건 맞지 않을까요? 저들이 우리에게 밥을 안 주잖아요, 제대로. 외식 한 번 할 수 있는 여유와 급여를 보장하지 않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애 키워 살면 알겠지만 애들이 그런 데 가자 그래요. 저기 어디죠? 패밀리 레스토랑. 근데 비싸잖아요. 못 가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놀이공원 가자 그래 비싸잖아요. 시간이 없기도 하고 주말에 너무 피곤하고 또 놀이공원 멀리 있으니까 비싸고 시간이 없고 이 두 가지가 다 노동자들 복제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딸하고 같이 놀이공원 한 2번인가 3번인가 못 가준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요. 에버랜드를 그렇게 가자 그러네요. 에버랜드 좋나요? 한 번도 못 갔어요.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서울랜드 2번인가 가줬어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연극 노란봉투도 올려주셨네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 손대 가압류 이 손잡고 모임에는 주인공이 많아요. 그렇죠? 처음에 글을 올려주신 배춘환 주부님. 배춘환 주부님. 네. 그걸 대중화시킨 시사저널가 이효리 선생님. 시사인가 이효리 선생님. 네. 그리고 이런 손잡고 모임을 기획한 한홍구 선생님, 서혜정 소설가 조국 교수님, 하중강 선생님 등. 그다음 우리 임지선 활동가 같은 분들. 그다음에 이선옥 작가님 이런 분 있었고. 그다음에 연극 노란봉투로 또 이걸 연극해서 널리 알리신 분들 노란봉투. 지금 연극 시즌 1은 끝나고 지금 시즌 2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저희 좀 여담을 말씀드리면 연극 한 편이 제작되는데 저는 얼마가 드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작비를 1,500만 원으로 이 연극을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스텝 배우들까지 해서 스텝 30명이에요. 배우들이 3주간 이 더블 캐스팅 아닌데도 계속 이제 쭉 달려온 거죠. 3주간 연기를 하면서 받아가는 돈이
엄청 작습니다. 제가 이게 또 공개하면 좀 그러니까 이번 그렇죠. 연극은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다고 저희가 그러니까 됩니다. 앞으로 연극 많이 보고 연극 보러 가면서 연극비에 후원금도 내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 고맙게도 이 연극을 보러 오신 관객 객석에 연우무대 대표님이 와 있었어요. 네, 그 대표님께서 재공연을 하게 되면은 제작에 참여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첫 공연은 3주를 했는데요. 재공연은 6주. 4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연우무대에서 연우무대 소극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연극 실험실 하동 1번지에서 했잖아요. 네네. 근데 연우무대면 좀 더 큰 거 아니에요? 유명하고? 네. 지난번에 했을 때는 우리가 50석 규모의 굉장히 작은 소극장인데 50석 규모의 소극장에서 창작 연극이 매진되기는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첫날 5일을 제외하고는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꽉 찼어요. 계속 매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소문 타고 매진되어 가면서 제가 진짜 시민 여러분들이 또다시 관객이 돼서 저희한테 손을 다시 내밀어 주신 거예요. 예, 제가 그 노란봉투 연극 보다 보니까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도 만났는데 보니까 그날 연극을 보았는데 그 연기자 중에 한 분이 제가 옛날에 잘 아는 대학 동아리가 있어요. 연극 동아리 영중무대라는 연극 동아리 그래서 그 활동했던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근데 어쨌든 노란봉투는 언제부터 2탄이 한다고요? 4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연우무대에서? 진짜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건 뭐 스포 같지만, 연극 노란봉투에는, 손배가압류 이야기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동자의 아이들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연극 노란봉투의 배경이 됐던 무대가 그 안산에 있는 SJM이에요. 그래서 저희 연극 노란봉투에는 SM 기계 노조가 나오는데요. 그 안산의 이야기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세월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노동자의 아이들의 이야기, 세월호의 이야기가 함께 버무려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4.16 주간도 있고요. 또 5월 1일 저희 메이데이 주간도 있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그 맞춰서 오시면은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작은 이 이벤트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좋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노란봉투 연우무대 4월 3일부터 5월 10일 네, 꼭 보러 가는 걸로 하고요. 우리 문강님께서는 노동자들 연대로 뭉친데요. 네. 예진이아님께서는 사람으로 뭉쳐요. 사람. 휴머니즘 네. 또는 인본주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노란봉투 포스터도 올려주셨고요. 네. 마네님께서 출첵합니다 해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크크님께서 이런 사진도 꼭 현실이 되게 설마 또 모르시려나. 예, 이분은 이승환님 맞네요. 예, 그거잖아요. 도망치지 않으려 이 노래 부르시는 분이잖아요. 타협하지 않으려.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분은요. 그 노래 가사가 기가 막히던데 완전히 그 21세기 신운동권 또는 꼭 운동권이 아니라도 21세기 신 어떤 지조를 가지고 살아가자.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올바른.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노래 맞죠? 알죠? 들어보셨어요? 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부러운데요. 저도 사심 하나 담아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죠. 네. 김재동님, 꼭 손잡고 싶습니다. 김재동님은 손잡고 동참 안 하셨나요? 꼭 손잡고 싶습니다. 지금 근데 김재동님은 여기 톡투윤가로 바쁘시다 그러던데요? 그래도 꼭 손잡고 싶습니다. 김재동님의 손을? 네. 혹시 김재동님과 패친 여러분이 국민TV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시다면 네, 꼭 손잡을 수 있게 이야기 좀 전달해 주세요. 제가 참고로 성공에 대해서 제가 성공회대 강사로 되어 있거든요. 강의하고 있는데 김재동님이 성공회대 편입하셨잖아요. 제가 수업하고 강의하고 쉬는 시간 나가면 바로 옆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고 계셨어요. 신문방송학과. 그것도 민원연 공동대표이신 신태석 교수님 강의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갖고 신태석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쉬는 시간이 비슷해요. 그래갖고 같이 화장실에서 맨날 만났어요. 같이 시하다가 친해졌어요. 시를 나란히 했어요. 이렇게 서로 굉장히 민망한 상황인데 입변기에서 만나가지고 아이고 김재동 선생님 인사하고 저는 옆 칸에서 NG와 사회운동 강의하는 아무개입니다.
저는 이쪽 옆에서 신문방송학 듣고 있는 시민사회 언론이든가 그걸 듣고 있는 김재동한테 인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 수업 듣는 대로도 제가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여러분 김재동님 왔어요. 그때 학생들이 막 박수 치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아이고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힘드네요 하고 하셨어요. 술을 좋아하신대요. 지금 자랑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분하고 손 잡았어요. 손도 잡았고요. 예, 그분이 그 말도 했어요. 비가 와가지고 왜 술 드셨냐고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했더니 비가 많이 와서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술 좋아하신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사적인 사담까지는 안 왔어요. 네. 자랑만 계속 하실 겁니까? 네, 계속 자랑. 그 다음 2011년도에 반값 등록금 투쟁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주요 실무자였잖아요. 그때 굉장히 컸잖아요. 반값 등록금 투쟁. 그때 김재동 님이 오셨어요. 햄버거랑 사고 오셔갖고 학생들한테 기부도 해주시고요. 발언도 하셨어요.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등록금에 짓눌리는 것은 정상적이 아니다. 미안하다. 선배로서. 근데 마음씨가 느껴져서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예. 그때도 손 한번 잡았어요. 근데 이분이 결정적인 건 저를 기억을 못하고 계시겠죠. 예, 슬픈 현실입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언젠가 이혼 선생님, I have a dream. 저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언젠가 우리 NGO 스태프들이 이효리 선생님, 이상순 선생님, 김정은 선생님과 손에 손잡고 서울광장에서 함께 광야에서를 목 놓아 같이 부르고 이 땅에 민초들과 시민들이 돈과 자본과 돈과 이윤이 아닌 오로지 생명과 사람으로 이렇게 생명과 사람이 우선하고 그 넘쳐나는 사회에 그분들 같이 손잡고 이렇게 노래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I have a dream. 방금 뭔가 클로징 멘트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순간 감상에 젖었네요. 예. 자, 그러면, 그럼 정말 손잡고는 정말 대단한 캠페인 한 거는, 우와! 예, 지금, 크크님께서 이루어졌다고, 김재동님하고, 윤지선 선생님이, 이렇게 함께, 손잡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 댓글에 한번 와서 보시면 아주 멋있는 장면이 있고, 팟캐스트를 나중에 들으신 분들도, 으라차차 오셔갖고 댓글 한번 다시 해야 돼요. 팟빵에 와가지고, 국민 라디오, 으라차차 하면 댓글 되게 재밌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 좋으시고, 댓글 너무 고맙습니다. 자, 계속 좋은 일 많이 하셨고, 네.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손잡고 공동대표는 이수호 선생님. 네. 예전에 정교주 위원장님도 하셨던, 그 다음에 동국대 좋은 교수님 이렇게 두 분인가요? 네 분입니다. 저희가 누가 계신가요? 굉장히 되게 제 자랑인데요. 구성이 굉장히 알찬데. 예, 좋네요. 네. 예. 저희 학계의 조은 교수님, 그리고 그 언론계의 한겨레 전 대표하셨던 고광헌 선생님. 헌 선생님. 예. 그리고 노동계에서 우리 이수호 대표님. 네. 그리고 또 이제 법조계, 우리 법학계 전문가. 이자 아이돌. 네. 조국 교수님. 이렇게 계십니다. 네. 조국 교수님까지. 이야. 조국 교수님은 조국을 너무 사랑하는 거 알죠? 그래서 이름이 조국이잖아요. 네, 저희가 가끔 한홍구 선생님께서 조국이 부른다를 아이템으로 쓰시긴 하는데, 네, 비슷한 수준이시네요. 근데 조국 교수님은 근데 조국보다는 민중을 더 사랑해요. 노선이 그래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네. 조국. 조은 대표님, 조국 교수님. 네. 누가 남매인지 알겠어요. 동국대 사회학과의 조은 교수님. 그쵸? 사회학과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분들 많이 잘 모셨네요. 자, 그러면 지금도 모금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모금은, 저희가 112일 동안 14억 7천 모은 걸로 일단은 1차 종료를 2014년 노란복도 캠페인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저희 쪽에, 모금 종료된 건 안타깝지만 손배 가압류를 위해서 하는 활동에 사용을 해달라고, 기금을 전달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손잡고로 단체 후원을 해주시거나 그러니까 CMS. 저도 끝나고 내려고요. 4만7천 한 번 더 내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오해하는 분도 있을까봐 쌍용차 가압류 때문에 47억 그 손해배상 판결 난 것 때문에 시작했지만 그 돈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만 쓰여지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골고루 손배 가압류 시달리는 정말 벼랑 끝에 몰려있는 분들에게 나가는 거죠. 첫 번째 일. 그 다음에 모금은 끝났지만은
지금도 1,700억, 민주노총 집계로 1,700억, 무려 1,700억 네. 원의 손배가압류 금액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해서 계속 모금을 한다는 거죠? 예. 나중에 대대적인 캠페인도 하실 거죠? 그럼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여쭤보는 것은, 자, 대충 아시겠지만 어디가 손배가압류를 많이 나와? 아까 스타케미컬 나왔고, 네. 쌍용자동차 좀 알고. 네. 근데 많잖아요. 뭐 MBC도 있고 많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것도 근데 조금 저희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래요? 철도노조와 MBC 그리고 철도노조도 한진중공업처럼 이렇게 노조에 손배가압류가 이제 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손잡고 안에서 어떤 생계의료 지원 사업에는 품지를 못했어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개인 조합원들에게 떨어진 예. 손배가압류가 떨어진 분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모아도 예. 저희가 14억 7천이 처음에 모였을 때는 통장에 찍힌 그 무수히 많은 숫자,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숫자를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나누나 이런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은 우리나라 시민사회운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모금입니다. 14억이면. 네. 그 전에는 최대 규모 모금이 뭐였냐면 네. 기억하실 텐데 오마이뉴스랑 민족문정고사가 같이 했던 친일인명사전 모금인데 네.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민족문정고사가 주도하고 있던 친일인명사전 법에 의해서 법도 친일 진상규모 하게 돼 있었던 법도 있는데 네. 그걸 무력화시키려고 예산 지원 원래 일부 있었는데 끊은 겁니다. 이명박 네. 정권이. 걔 망나니 정권이었죠, 진짜. 반드시 이명박 이 사람은 저는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걔 망나니 정권이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친일 인명사전을. 그러니까 분노한 시민들이 모금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5억 가까이 모금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최대 규모 모금이었어요. 그게 와. 네. 그다음 두 번째 많이 된 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되셨을 때 그때 이제 시민들 모금 거의 그 집회 시위 비용을 시민들이 다 모금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푼도 뭐 어디서 허투루 뭐 받는 돈도 없지만은 그럴 이유가 없는 시민들의 돈으로 다 운영이 되는 심지어 기존의 NGO들이 거기에 돈을 안 내도 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 집회 비용 정도는 우리가 내겠다 그랬던 기억 나는데 네. 근데 그것보다 더 많아요. 14억. 네, 14억 7천.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네, 근데 막상 329가구에 저희가 그러니까 최대가 뭐 490만 원, 뭐 적게는 뭐 120만 원, 그때부터 이렇게 해서 평균 300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 드리고 나니까 이게 한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또 제가 이제 신청서를 쭉 받다 보면은 예. 좀 많이 처음에 1차 신청하고 저희가 2차에 나눠서 지금 신청을 계속 받았어. 예. 두 번에 나눠서 했었는데 예. 처음에는 수요가 500명 정도 될 거다라고 예.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지원 신청? 네, 지원 신청. 예. 왜냐하면 개별 조합원들한테만 떨어져 있는 걸로 저희가 한정을 해도 수요가 그 정도는 될 거다라고 그러니까 예상을. 금액으로는 1,700억을 당했고. 네. 당한 숫자로는 500명 정도 되나요? 유출을 한 거죠. 더 될 건데요. 예, 더 될 텐데. 된다, 예, 유출을 그렇게 한 거죠. 예. 근데 신청서 처음에 1차로 저희가 5월부터 한 달 동안 신청서를 받았을 때 예. 신청자가 140건밖에 안 됐어요. 처음엔 140건. 네. 예. 근데 왜 그랬는지 이제 저희가 1차로 이제 생계의료비 지원을 사업을 예. 끝내고 나서 예. 왜 이제 2차 수요 조사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예. 이게 왜 신청수가 적었을까를 예. 이제 직접 이제 문의도 하고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예. 거기서도 또 한 번 감동을 받았는데요. 예. 자기보다 더 어려운 해고 노동자들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양보를 하신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버린 예. 더 먼저 지원을 받도록 해달라 하면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2차에 신청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예. 2차에는 193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뭐 이분들은 1차에 신청하셨던 분들보다 그러면은 조금 더 형편이 나은가? 를 봤을 때 그렇지 않아서 저는 더 깜짝 놀랐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복귀하신 경우도 있어요. 예. 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부분 파업을 진행 중인데요. KEC 구미의 KEC의 경우에는 지금 부분 파업을 진행 중인데 복귀를 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복귀자의 경우도 저희가 해고 기간을 쭉 살펴봤더니
가장 짧은 게 20개월부터 길게는 60개월이 넘게 해고 기간이 그렇게 길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생계를 어떻게 유지를 했을까 봤더니 부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300이든 뭐 얼마든 드려도 이게 사실은 당장의 생계비 외에는 크게 뭐 저희가 이분들의 어떤 직접적인 생계 전체를 어떻게 해소시켜드리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4억 7천이라는 이례적인 금액이 모였지만 자본을 이렇게 자본에 대응하기에는 그러니까 2차 대대적인 모금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아마 이효리 선생님, 김재동 선생님, 이상순 선생님 뭐 이런 분들도 많이들 도와주지 않을까. 저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 이렇게 손잡고 손해배상 가압류 제안하는 거 앞장서시는 조국 교수님, 은수미호님 사진도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쌍용차 해고 노동자 응원하는 챌린지에 동참한 사진도 있고 참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우리가 힘이 나는 것 같고 인주선 활동가님 방금 1인시 한 것도 사진 올라왔네요. 굴뚝에 사람이 있다. 우리 굴뚝에 지금 쌍용자동차 이창근 실장님, 김정욱 사무장님 이 방송 오늘 들으시면 좋을 텐데 아니면 전화해서라도 듣고 이렇게 트위터 페이스북에서라도 이 방송에서 이런 일이 계속 두 분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드시 승리해서 건강하게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예, 계속 그래서 저희 손해배상 가압류 사업장 제가 MBC.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업장을 좀 알려져 있는 데는 쌍용자동차, 스타케미컬, 방금 말한 KC, 구미에 있는 KC가 어떤 회사였죠? KC가 그 반도체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일단 그 KC 알아요. 그 다음에 또 MBC. 그 다음에 유성기업도. 그렇죠. 유성기업. 안산 거기는요. SJM 옛날에. SJM은 현재는 아닙니다. 그때 경비업 그 불법 경비업 조사 당한 데잖아요. 네네 맞아요. 거기는 아니고. 또 쭉 설명 좀 해주세요. 또 지금 3월 4일 날 철도노조 그렇죠. 철도노조 있죠. 철도노조분들도 그리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가 현대자동차 있고요. 비정규직 분들. 그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제가 조금 짠했던 사연 중에 하나가 본인이 손배 그 피해자이면서 기금 신청하지 않으신 분 있잖아요. 저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9월에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 지회 그 조합원들이 그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에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아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죠. 근데 승소를 해도 이 법원의 판결을 자본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에게는 삶이 승소 자체가 그렇게 아예 대법원까지 이겨도 자본이 결국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승소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를 옥죄는 일이 바로 이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분들이 지금 손배에 걸려있는 소송만 16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줄줄이 지금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그렇게 9월에 승소를 하고 나서 10월에 70억의 손배가압류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한 분이 그 음독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우리 비정규직 지회에서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접하고 나서 너무 놀라서 혹시 이분이 우리한테 기금 신청을 하신 분이 아닐까 해서 얼른 검색을 해봤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를 통해서 이분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왜 기금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본인은 해고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자가 아니어도 사실 그 많은 손배와 그 손배는 또 특히 이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사실 그 70억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중압감이 엄청나다고 해요. 비정규직 지회 전체 70억? 개개인에게도 하고? 네, 개별 조합원에게 떨어진. 그건 당하지 70억. 않았지만 아니요, 판결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는 이분이 그 선생님한테도 음도 이제 죽으려고 하신 거죠. 근데 그분이 막상 생계의료 지원 신청은 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해고된
주위의 동료 빚을 노동자들 먼저 예, 지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인은 그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노동자들이 과연 그 자본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그 경총은 늘 얘기하잖아요. 노동자들 너무한다. 집회하는 노동자들 너무한다. 폭력을 쓴다. 예, 때려 부신다. 근데 제가 만나본 노동자들은 심지어는 젠틀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상상을 하면은 빨간색 머리띠 두르고 머리 빡빡 밀고 막 되게 큰 소리로 발언하시고 이런 모습들에서 굉장히 뭔가 폭력적인 부분이 또 언론에 많이 노출되기도 했잖아요. 폭력, 네. 사실 근데 폭력 해본 적도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집회 시문화 너무 점잖아요.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외국은 보면 막 때려 부시잖아요. 날마다 막 가서 항의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너무 점잖고 얌전하세요. 실제로 만나보면은 훈남이 따로 없으시죠. 아, 그럼요. 예, 그리고 또 되게 여린 감성을 가지고 계시고, 예. 그래서 좀 그런 이미지도 바꾸는 것도 이제 우리의 역할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이제 들었고요. 그리고 또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한다는 그 마음이 저는 그 조합원들께 만약에 이게 되게 인간적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게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끔 하는 경우가 이제 또 될 수도 있는데 나에게 만약에 10억의 그런 손배가압류가 떨어졌다면 나는 과연 내 주위의 동료를 먼저 돌아볼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인권이 박탈이 되었지만 인간적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은 정권과 자본은 돈으로 뭉치지만 정말 우리는 사람과 생명, 그다음에 연대,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예의로 뭉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희망이 있으신 거죠? 그럼요. 예, 좋습니다. 네, 또 제가 오늘 주요하게 계속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 제가 목소리가 갑자기 좋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 약간 성우 목소리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저는 목소리 굉장히 탁하고 허스키해서 안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선님은 목소리가 좋네요. 제가 이럴 때는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안진걸님 목소리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예. 자,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그 3월 4일날 재판이 2건 있었습니다. 3월 4일날. 네. 한 건은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이어서 얘기하자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그 근로자 지휘약인 소송 승소하고 나서 줄줄이 이어지는 손배 소송 중에 하나의 재판이 3월 4일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상신브레이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신브레이크. 네. 그 상신브레이크가 원래는 조합원이 꽤 됐다고 해요. 근데 손배 이후에 조합원이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노동조합을 깨트리는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은 상신브레이크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이분들이 1심에서는 지금 2심 중인데요. 1심에서는 그 조합원 5명에 대해서 10억 청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재판부가 그냥 정신적 위자료 500만 원 선에서 1심을 이제 그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회소가 이에 항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이고 3월 4일 날 그 재판을 했고요. 4월 8일 날 그 10억 건에 대한 선고가 이제 기일이 잡혔는데요. 지금 유추하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만 많이 불안하시다고 해요. 왜냐면 지금 상신 브레이크. 상신 브레이크. 지금 정준효 지회장님 포함해서 5명에게 10억이 지금 손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알리기 위해서 지금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데요. 3월 9일 날 기자회견을 하는데 대구 그 고등법원 앞에서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손배 사업장들은 지역에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점거농소 공장 노동자들이 또 이제 금속노조 소속이 또 많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많은데 이분들이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알려내려면 좀 뭔가 언론도 타고 방송도 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한 번도 그 제대로 된 그 보도나 언론의 관심조차 받아본 적이 없었던 상신 거예요. 브레이크 선생님들이요. 예. 그럼 우리가 뭐라도 같이 해보죠. 손잡고랑 참여연대랑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뭐 이런 데랑 같이. 네. 3월 9일 오전 11시에 대구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회사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날 기자회견에 갈 건데요. 트위터 손잡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3월 9일. 네, 열심히 알려낼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짝대기님께서 정준효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 지회장님이랑 이렇게 또 대구 고법 앞에서 기자회견한 사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사업장들이 있어요? YTN은 손배가 압류는 없었나요? 저도 헷갈리네요. 언론사 중에 제가 알기로는 MBC만. 이제 MBC가 있고요. MBC는 우리가 1심 때 승소를 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 이후에 가압류 33억이 풀렸다는 기사가 났는데요. 이 기사만 딱 보면은 그러면 MBC는 손배가압류가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회사가 또 항소를 했습니다. 네, 회사가 항소를 했고 그렇죠. 봤어요. 정말 MBC 진짜 너무 망가지고 너무 막대기 굴어요. 정말 짜증나고 열받아요. 저는 MBC 안 본 지 오래돼서 저는 무한도전도 안 봐요. MBC에 너무 정 떨어져서. 무한도전은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죄송해요. 아까 전에 으라차차 그 문양 무한도전 문양에 해주신 거죠. 그런 거 막 써도 돼요 그러면? 패러디니까. 좋습니다. 근데 가슴이 아픈 거는 저는 그 MBC 기자분들도 가끔 만나고 이제 그 손잡고와 손배가압류 문제를요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내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내부에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열심히 사전 취재도 하고 뭐 협조 요청도 구하고 이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도 데스크에 딸렸군요. 다 보도가 안 되는. 자기들이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니까 보도를 못 하겠구나. 그거 문제제 공개해서 문제 제기해야죠. 그 이제 유추니까요. 유추. 저는 근데 좀 가슴이 아픈 게 우리가 한번 PD 수첩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작가들은 시사 교양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그걸 만드는 작가들을 보호해줄 수 없는 현실이 이거는 사실은 그 공영방송이잖아요. 전파는 우리의 것이고. 그런데 사측이 저렇게 국민의 자산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서는 사람들은 너무 힘이 없어서 다 어디 유배를 가거나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아니면 작가들은 그냥 그대로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 으라차차도 우리 국민TV에도 한 분 와 계세요. 이용마 기자님. MBC 해고 기자님 출신이고 로즈마리님께서 대구에서 상신브레이크는 아주 큰 사업체랍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같이 연대하고요. 서울에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신브레이크하고 좋습니다. 또 손배가압류 이렇게 남발하는 사업장들. 남발하는 사업장들. 제가 정말 이 실명을 거론하는 게 옳은 일인가를 늘 고민하게 하는 사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2014년 2월에 여러분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 제가 사업장에 대해 어떤 사업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봐 주시길 바래요.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2014년 2월 손배가압류 그 제한법 청원 서명해 주시면서 검색은 나쁘게 한 또 어디예요? 2014년 2월 우리 모두가 즐거워한 연인들만 즐거운 발렌타인데이 즈음 어떤 손배 사업장은 10억에 약 9억 원의 손배 청구와 10억의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1심 그래요? 패소를 했고요. 28명의 조합원에게 그런 손배 가압류가 직접적으로 이뤄졌고 이분들은 이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 비용까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노란봉투 생계의료 그 지원사업 기금을 전달을 하려고 많은 접촉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장에서 우리는 노란봉투 캠페인 기금을 지금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연락을 저희에게 해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노란봉투 캠페인 기금 신청하는 것조차 사측이 대외 활동으로 간주를 해서
뭔가의 대외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지금 가압류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패소를 했으니까 또 당하는 게 아니라요. 10억이 가압류가 걸려 있잖아요. 네. 그거를 회사가 그 가압류를 이게 이제 또 다른 무기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는 이걸 손에 쥐고 바로 가압류를 이걸 바로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일부는 해고가 되고 일부는 이제 복귀가 되어 있는데 복귀되어 있는 조합원들을 인질 삼아서 해고된 조합원들에게 모든 조합 활동과 그 해고자 복직 투쟁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것을 강요를 하는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어디에요? 검색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알려주세요, 그냥. 어디에요? 빨리 알려주세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포항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포항? 네. 그거, 그 회사. 발레오만도?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얼른 알려줘요. 시간 없어요. 네, 여러분. 네. 제가 근데 그 조합원분들께 폐가 될까봐. 괜찮아요. 이건 객관적 패티니까. 정답! 네. DKC, 포항의 DKC 회사, 손배가압류. 예, 그래요. 여기까지 일단 포항 DKC. 네. 근데 포항에 또 다른 손배 사업장이 있어요. 진방스틸이라고 손배 사업장이 있는데요. 진방스틸의 경우는 조합비의 1%가 지금 손배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조합비의 1%. 근데 판사도 똑같고, 검사도 똑같고, 그리고 심지어 그 죄목도 똑같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런데 엄연히 다른 판결이 난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검색 많이 해주세요. 관심 가져주시고, 검색 많이 해주시면. 그러니까 손잡고에 일시적으로 후원하거나, 또는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정기 후원하거나, 한 달에 5,000원씩 한다. 또는 손잡고 홈페이지에, 즐겨찾기로 해놓고 자주 들어가거나. 이렇게라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같이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손배 가압류라는 거는 결과잖아요. 그 결과로 인해서 파생되는 거는 이제 노동자 한 사람과 그 한 사람 밑으로 있는 그 가족들, 우리가 보통 4인 가구 많이 얘기를 하는데 노동자 한 명 아래에 4인 가구들이가 있다고 치면은 5명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329가구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지원 사업을 했던 그분들의 자녀 수를 한번 세봤어요. 329가구인데 488명의 자녀를 지금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근데 생계비가 0원이면 이분들 그 자녀들에게 과연 타격이 가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집 없는 세입자들이 2년에 한 번씩 법에 의해서 쫓겨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학교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학교를 6년 동안 멀쩡히 다니는 거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6년, 3년 자꾸 이사 다니면 적응하는 시간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도 못 한대요. 얼마나 부모님들이 가난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쩔 수 가난해 살고 있는데 집주인 나가라 갑자기 전세금 폭등시키니까 어쩔 수 이사 갔는데 학교까지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처럼 이 손배가압류도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예전에 배달원 노동자였어. 부산용 이분들도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한 거 아시밖에 없는. 그렇게 생계도 어렵지만. 쫓겨서 정말 죽음으로 하신 분들 아닙니까? 제가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라서 반드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동 3권이 침해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소송 비용이 없어서 법적으로 항소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DKC 사례도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항소를 해야 되는데 소송 비용도 없으니까 포기해버렸다. 그리고 소송 비용을 책정을 할 때요. 그게 손배 청구액이 크면 클수록 소송 비용은 클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같은 경우에도 당장 지금 90억과 100억 손배 소송이 지금 걸려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항소를 하려면 항소를 하게 될 경우에 항소를 하게 되면은 1억 이상의 인지대를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소송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손배가압류를 엄청 과도하게 해놓으니까 그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만 해도 엄청 남는다는 거예요. 특히 인지대. 노동자는 자신이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불법 맞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법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유전합법, 무전 불법이네. 그쵸? 예.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유전합법 불법. 네. 그러니까 무전 불법. 예. 예, 우리 여기 지금 점점님께서 노조 상대 손배상 청구 금액 가압류 금속노조 통계만 잘 올려주셨네요. 고맙네요. 예. 쌍용자동차, KC, 한진중공업, 코레일, MBC, 유성, 현대차, 비정규직, 한국 3M, 발레오, 상신브레이크, 만도, DKC, 보시전장, 컨티넨탈, 기아차와 그래서 금속노조가 파악한 것만 벌써 1691억이네요. 지금 여기가. 여기 없는 것 중에 스타케미컬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새로 생겨난 데가 부산 막걸리 생탁. 예. 생탁도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긴 무려 사장이 41명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속초련 있습니다. 속초련도 있고. 우리 심지어는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집회하는데도 마사에서 손배 가압류, 손해배상 3천만 원의 가압류 뭐 수십 명한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당한 거 항의 좀 하면 무조건 손배 가압류로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들이 이 사람들은 돈의 세계가니까 이놈들 돈맛 좀 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라든지 노동상권을 괴롭히기 위해서 집회나 표현이나 노동상권을 이축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소송하는 경우는 오히려 형사처벌하거나 그 청구한 금액만큼을 벌금 이렇게 피청구 대상한테 내놓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함부로 그런 걸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나 권리를 봉쇄하기 위해서 하는 소송을 우리 까칠한 이주부님께서 돈으로 목을 조이는데 심장이 벌렁거린거립니다.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세월호 때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이나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거 보면 뭐 막 속이 터져요. 저도 막 어쩌다 이렇게 돈과 사람의 생명과 목숨에 이렇게 무감각하고 오로지 돈과 그런 이윤과 규제 완화 뭐 이런 걸로 사회가 굴러가는지 속 터져요. 윤지선 활동가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혁명할 수는 없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혁명이요? 아니요. 제가 방법을 노동 현장 간담회에서 노동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파업 그리고 손배 가압류라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봐달라. 우리가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그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연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 원래 본디 안 하지만 노동자, 시민 노동자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자가 되거나 자영업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지만 보세요. 모자라죠. 나중에 한 번 더 나오실 거죠. 조국 교수님 모시고 한 번 더 나오는 걸로 하고 흰개구리님께서 손잡고 후원 완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시적 후원이나 정기적 후원 다 환영하고요. 특히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률 입법청원 서명 같이 해주시고요. 많이 1,000명, 2,000명 넘게 해가지고 우리 손잡고 모임에 우리 국민TV의 이름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손잡고 모임 국민TV 조합원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 손잡고의 윤지선 활동가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쌍용자동차 5차 교섭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그 교섭에 지켜봐 줘야 됩니다. 끝까지 정말 노동 문제 우리들이 연대합시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 총회. 미디어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2015년 정기 총회를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비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개최합니다. 정관과 규약 개정, 2014년 결산 보고서, 감사 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수입 지출 예산서의 보고와 승인 등을 하게 되는 이 자리에는 대의원 본인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대리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총회 보고사항은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조합 공지사항란에 있습니다. 이 실황은 국민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빌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있을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 총회. 대의원 여러분 전원의 참석을 바랍니다.